엄마는 교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울까 봐였습니다. 교문 기둥 뒤로 몸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까치발을 들고 손을 흔들던 한 사람. 내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운동장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식을 향한 지독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오면 코끝이 찡하니 시려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책가방에 반짝이는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가더군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1976년의 3월은 달랐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땅이 채 녹지 않아 질척거리던 흙먼지 냄새로 시작되던 계절이었습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던 그날 아침을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엄마가 대문간에서 노란 봉투를 받아들고 계셨습니다. 국민학교 입학 통지서였습니다. 엄마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계시다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당신 손으로 키운 딸이 드디어 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 산비탈에 지어진 판잣집 골목에 살았습니다. 지붕엔 함석이 덮여 있었고 비가 오면 빗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어귀엔 연탄재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골목길마다 까만 연탄가루가 날렸습니다. 겨울이면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소식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인력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품을 팔러 가시는 겁니다. 청계천 판자촌 어귀에 서서 일거리를 기다리시다가 운이 좋으면 공사장으로 가셨고 운이 나쁘면 하루 종일 서 계시다가 빈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엄마는 남의 집 빨래를 받아다 하셨습니다. 손이 터지도록 찬물에 빨래를 하시고 파출부로 나가서는 하루 종일 남의 집 마루를 걸레질하셨습니다. 그렇게 벌어오시는 돈이 한 달에 겨우 5,000원 남짓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5,00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우리는 늘 보리쌀에 콩나물을 섞어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단칸방 아랫목엔 메주가 매달려 퀴퀴한 냄새가 났고 김장독은 뒷마당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집에 입학 통지서가 온 겁니다. 엄마는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오시자마자 통지서를 보여드렸고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그 종이를 들여다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렘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얼마나 신기한 곳인지 동네 언니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고 칠판이 있고 책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이 얼마나 큰 짐이 되어 부모님의 어깨를 짓눌렀는지를요. 다음 날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통지서 뒷면에는 준비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책가방, 연필, 공책, 지우개, 크레파스, 그림 물감, 실내화, 체육복. 글씨를 읽지 못하는 엄마는 동네 슈퍼 아저씨한테 가서 읽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하나하나 읽어줄 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방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공책과 연필은 외상으로 달아야 할지, 실내화 값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논의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새벽 시장에 나가 파 손질 일이라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는 게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엄마는 정말로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3월 새벽 얼어붙은 땅바닥에 앉아 팥뿌리를 다듬고 무청을 씻으셨습니다. 손끝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어도 계속 일하셨습니다.
1976년 당시 새벽 시장 품삯은 하루에 200원에서 300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일하고 받아온 돈이 1,500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돈을 손수건에 꽁꽁 싸서 저를 데리고 청계천 평화시장 뒤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엔 헛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새 것이 아니라 누군가 쓰다 버린 물건들을 모아 파는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물건들을 뒤지시다가 남색 책가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끈이 풀어진 가방이었지만 엄마 눈엔 그게 제일 괜찮아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가게 주인과 신랑이 끝에 400원의 가방을 샀고 엄마는 연필 5자루와 공책 4권을 더 사셨습니다. 크레파스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한 통에 200원이나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학교에 가면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입학식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디선가 남색 치마 한 벌을 얻어오셨습니다. 이웃집 언니가 입다가 안 입는다고 준 옷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서 실밥이 풀어져 있었고 치마 밑단도 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호롱불을 켜고 그 옷을 손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976년 당시 우리 동네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의 손가락 끝엔 바늘땀 자국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제 가슴팍에 하얀 가재 손수건을 옷핀으로 꾹 눌러 달아주시던 그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하시며 이 옷을 예쁘게 고쳐주면 새 옷처럼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쳐도 그건 남의 옷이라는 걸요. 동네 친구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간다고 자랑했습니다. 미도파 백화점에서 샀다는 애도 있고 남대문 양장점에서 맞췄다는 애도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삐죽거리며 새 옷이 입고 싶다고 왜 우리는 맨날 남의 옷만 입어야 하냐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계시던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고 엄마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괜찮다고 이 옷이 예쁘다고 이거 입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미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새벽까지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소매 끝을 접어서 꿰매고 치마 밑단을 정성스럽게 박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구멍 난 부분을 작은 천 조각으로 덧대어 기부셨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엄마는 바느질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가지런히 개켜 제 머리맡에 놓으셨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갈라진 손등을 호호 불며 주무르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때 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학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는 어젯밤 손질한 남색 치마를 제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를 빗으며 빨간 고무줄로 묶어주셨습니다. 얼굴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엄마는 제 가슴팍에 하얀 가재 손수건을 옷핀으로 달아주셨습니다. 1976년 당시엔 모든 국민학생들이 가슴에 하얀 손수건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책가방을 제 등에 메워주셨습니다.
엄마 자신은 때 묻은 검정 몸빼바지에 남편 것인 듯한 헌 점퍼를 걸치셨습니다. 발에는 구멍난 나일론 양말을 신으셨는데 엄지발가락이 양말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으셨습니다. 학교 근처에 다다르자 거리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말끔한 양장을 입고 파마머리를 한 어머니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에 반짝이는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 손에 꽃다발까지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운동장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색색의 옷을 입은 아이들과 부모님들로 운동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교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라고, 엄마는 일이 바빠서 여기서 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교문 기둥 뒤로 몸을 숨기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왜 들어가지 못하시는지를요. 운동장에 모인 다른 어머니들과 우리 엄마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우리 엄마의 낡은 몸빼바지가, 그들의 하얀 얼굴과 우리 엄마의 거칠게 탄 피부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들어가면 제가 부끄러울까봐 교문 밖에 서 계셨던 겁니다. 저는 혼자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운동장 흙바닥을 밟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976년 당시 국민학교 운동장은 대부분 흙바닥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질척거렸고 날이 가물면 먼지가 날렸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색색의 새 옷을 입은 아이들 사이에서 제 남색 치마는 유난히 낡아 보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얀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빨간 리본을 머리에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밤새 깊고 꿰맨 자국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셨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봤습니다. 수백 명의 학부모 인파 속에서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문 밖을 바라봤지만 거기에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국 근대화를 이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디 계신지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이들은 운동장 한가운데로 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박수를 치며 웃고 계셨습니다. 사진기를 들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김순희.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낯선 환경이 무서웠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문 밖 멀리 가로수 뒤에서 움직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손을 흔드는 한 여자였습니다. 검정 몸빼바지 차림에 헌 점퍼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내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교문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가로수 틈새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저는 엄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멀리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아이들 엄마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자식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우리 엄마는 교문 밖 가로수 뒤에 숨어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갈 무렵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1976년 당시 사진기는 귀한 물건이었지만 부유한 집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진관 아저씨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사진을 찍을 엄마도 없었고 사진을 찍을 돈도 없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중국집으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1976년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가 기둥 뒤에서 나오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웃으셨습니다. 입학식 잘했다고, 이제 진짜 학생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의 눈가가 붉게 짓물러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중국집으로 향할 때 우리는 판잣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엄마는 길가에 핀 냉이를 캐셨습니다. 3월이면 언 땅이 녹으며 냉이가 나왔습니다. 냉이를 캐느라 좀 늦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핑계라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입학식이 끝나는 내내 교문 밖에서 서성이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 딸이 운동장에서 이름이 불리는 걸 보고 또 보시다가 돌아오신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냉이를 된장에 묻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식은 보리밥에 물을 말아 드셨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시며 제가 남긴 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엄마가 방구석에 앉아 우시는 걸 봤습니다.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입학식은 잘 치렀냐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다른 엄마들은 다들 말끔한 옷을 입고 계셨는데 제가 너무 초라해서 순이가 부끄러울까봐 교문 밖에 서 있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며 엄마는 목이 메셨습니다. 아버지도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엄마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늘 한 걸음 뒤에서 죄인처럼 서 계셨습니다. 당신이 초라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손가락질 당할까봐 몸을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19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교문 안으로 들어오셨더라면, 제가 손을 꼭 잡아드렸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렸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의 엄마보다 더 나이 든 할머니가 되고 보니 비로소 보입니다. 엄마가 운동장에 들어오지 못한 건 가난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자식을 향한 지독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한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손주들의 입학식에 갑니다. 말끔한 옷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당당하게 교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주의 이름이 불리면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엄마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셨구나. 교문 안으로 들어가 당당히 서서
딸의 이름이 불리는 걸 가까이서 지켜보는 그 기쁨을 엄마는 평생 모르고 사셨구나. 엄마는 198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평생 무리하게 일하신 탓에 몸이 상하셨던 겁니다. 새벽 시장에서 얼어붙은 땅바닥에 앉아 팥뿌리를 다듬던 그 추위가 엄마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찬물에 하시던 그 손이 결국 관절염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임종 직전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이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손을 끌어당기며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교문 밖에 서 계신 걸 보고도 못 본 척했던 제가 미안합니다. 엄마, 제가 새 옷 사달라고 투정 부렸던 거 미안합니다. 엄마, 그때 엄마 손을 놓고 혼자 교문 안으로 들어갔던 제가 미안합니다. 그 모든 말을 하지 못한 채 엄마는 가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엄마 나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늘 그렇게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라는 걸. 당신은 햇빛이 되어주지 못해도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엄마, 이제야 압니다. 그때 엄마가 교문 밖에 서 계신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그 시절 교문 밖에서 서성이던 당신의 어머니를, 혹은 자식을 위해 스스로 배경이 되어 주었던 당신의 젊은 날을 말입니다. 19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당신들의 삶은 늘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자식이 앞에 서면 당신들은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식이 빛나면 당신들은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그게 그 시절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연탄불 아궁이에 손을 대이면서도 방 안의 자식은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보리밥에 물을 말아 드시면서도 자식에게는 쌀밥을 주셨습니다. 헌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자식에게는 덜 낡은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식 뒤에 서서 밀어주시고 받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이라는 걸음을 먹고 자란 꽃들입니다. 엄마가 교문 밖에 서 계셨기에 저는 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낡은 옷을 입으셨기에 저는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시장에서 팥뿌리를 다듬으셨기에 저는 책가방을 멜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찬물에 손이 터지도록 빨래를 하셨기에 저는 공책과 연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할머니가 교문 밖에 서 있었던 시절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은 책가방 하나 사는 게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은 입학식 날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 수 있을까? 아마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토록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자식들은 그런 고생을 모르고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당신들이 교문 밖에 섰던 건 자식들이 교문 안으로 당당히 들어가길 바라셨던 겁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엄마를 만나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빈이었어. 교문 밖에 서 계셨지만 엄마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빛나는 분이었어. 엄마가 물러서 계셨기에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 엄마 사랑합니다. 이제야 드리는 이 말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첫 입학식 날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셨나요?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교문 밖에 서 계셨던 그분들을,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맙시다.
셨구나. 교문 안으로 들어가 당당히 서서 딸의 이름이 불리는 걸 가까이서 지켜보는 그 기쁨을 엄마는 평생 모르고 사셨구나. 엄마는 198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평생 무리하게 일하신 탓에 몸이 상하셨던 겁니다. 임종 직전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이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손을 끌어당기며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교문 밖에 서 계신 걸 보고도 못 본 척했던 제가 미안합니다. 엄마, 제가 새 옷 사달라고 투정 부렸던 거 미안합니다. 그 모든 말을 하지 못한 채 엄마는 가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엄마 나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늘 그렇게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라는 걸. 당신은 햇빛이 되어주지 못해도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엄마, 이제야 압니다. 그때 엄마가 교문 밖에 서 계신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그 시절 교문 밖에서 서성이던 당신의 어머니를, 혹은 자식을 위해 스스로 배경이 되어 주었던 당신의 젊은 날을 말입니다. 19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당신들의 삶은 늘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자식이 앞에 서면 당신들은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식이 빛나면 당신들은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그게 그 시절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이라는 걸음을 먹고 자란 꽃들입니다. 엄마가 교문 밖에 서 계셨기에 저는 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낡은 옷을 입으셨기에 저는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시장에서 팥뿌리를 다듬으셨기에 저는 책가방을 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할머니가 교문 밖에 서 있었던 시절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은 책가방 하나 사는 게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 아마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토록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자식들은 그런 고생을 모르고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엄마를 만나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빈이었어. 교문 밖에 서 계셨지만 엄마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빛나는 분이었어. 엄마가 물러서 계셨기에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 엄마, 사랑합니다. 이제야 드리는 이 말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첫 입학식 날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셨나요?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교문 밖에 서 계셨던 그분들을,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맙시다.